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의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올 상반기 주요 행사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당초 사직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조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과 국내외 팬 12,000여 명이 참가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계획.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팬들과 함께하는 조추첨은 행사를 일주일에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장소도 누리마루로 변경해 탁구협회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조추첨으로 축소됐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지금 중국인들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행사들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드론쇼 코리아는 개최를 연기했고 23일 예정이던 케니지 부산 공연도 10월로 늦춰졌습니다. 이미자 노래인생 60년 기념음악회도 무기한 연기됐고 황치열 전국 투어 콘서트 부산 공연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부산 국제 보트쇼가, 5월에는 부산 국제 모터쇼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로 행사가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와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우려됩니다. 연기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왜냐면 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근데 이슈는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 비춰볼 때 바이러스 종식에 걸린 기간은 8개월에서 9개월. 올 상반기 부산의 대형 국제 행사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월은 졸업과 입학식이 몰려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화훼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꽃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화훼단지에서 꽃가게를 운영 중인 김창수 씨. 40년 가까이 꽃을 팔아왔지만 요즘처럼 어렵긴 처음이라고 호소합니다. 또 뭐 신종 코로나 이런 여파가 상당히 크죠. 지금 학교 같은 데 가도 어떤 데는 화분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축제와 행사가 몰리는 2월은 화훼업계에서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꽃 도매 가격이 절반으로 주는 등 지역 화훼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꽃 소비가 줄고 판매량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부산의 한 시중은행은 방문 고객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이 연이어 취소되는 지역꽃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꽃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화훼 농가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부산시청에선 꽃장터가 열려 지역꽃 나눔과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의료감시 대상자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지역 화훼 산업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감시 대상자 숫자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의료감시 대상자는 어제보다 2명 줄어든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17명으로 7명 줄었고 능동감시 대상은 87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도 40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바다에서 침몰해 53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오룡호 사고. 오늘 법원이 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선사 측에도 침몰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부산을 출발해 같은 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명태자비선 501 오룡호.
탑승 선원 60명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만 53명.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한 국내 원양어선 사고 가운데 최대 참사입니다. 사고 발생 10달 만에 검찰은 해수청의 묵인 아래 자격 미달인 선장이 배에 탑승했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뒤 침몰 상황에서도 선장이 끝까지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며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7명, 해수청 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와 어획한 물고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퇴선 명령을 미뤘던 것이 대량 인명 피해를 야기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6년 만인 오늘 법원은 선사의 오룡호 침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모 현 대표이사와 문모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겐 최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선사인 사조산업에 대해서도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장의 책임을 미루는 등의 관례가 침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을 강행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필수 선원들은 태우지 않고 자격 미달인 선장의 탑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수청 공무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얼굴 알리기 바쁜 예비 후보들이지만 오늘은 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 진지한 자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조재형 기자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총선 예비 후보들이 방송사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 아카데미입니다. TV토론 아카데미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에게 선거방송 토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실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듯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보고 상대 후보도 공격해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자세와 말투 등 고쳐야 할 점을 지적받고 수정합니다. 긴장감도 있고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표출한다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선거 기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하게 되면은 좋은 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스피치 교육과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도 예비 후보자들에겐 자신의 역량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단련을 시키고 본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TV토론 아카데미는 그동안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됐는데 200명의 예비 후보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오는 26일부터 기생충의 흑백판 영화를 상영합니다. 부산영상위원회와 영화의 전당 등은 봉준호 감독의 14개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전을 기획하는 한편 봉준호 감독의 2009년 작품 마더의 촬영지인 남구 문현동 일대에 포토존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인 봉준호 감독은 부산아시아영화학교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와도 초창기부터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한국 해양대 학생이 오늘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족과 해양대 관계자 등은 오늘 오전 8시 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운구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17일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해양대가 선사와 맺은 위탁 계약서를 위반해 실습선 현장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학생 실습제도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연제구 거제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위층에 있던 시민 5명이 긴급 대피했고 상가 내부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가 철창에 갇힌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A씨 등 2명이 고양이 400여 마리를 기르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면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구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구청 소속 동물보호 감시원들이 동행해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동물보호센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흘 동안 휴무에 들어갔던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이 오늘 17일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르노 삼성차는 중국 현지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 수급이 정상화돼 나흘간의 휴무를 끝내고 오늘 17일부터 부산 공장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공장 정상화 이후 2019 임단협 협상 재개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ook a train downtown.